키스가 아직도 입술에 남아 있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간절함을 다시 느낄 줄 몰랐어요. 펜션으로 향하는 길,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열기가 온몸으로 번져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까지도 그 떨림은 계속되었습니다. 방 안의 어둠 속에서 그가 다시 나를 끌어안았을 때 나는 모든 걸 잊었어요. 나이도 주저함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이 순간만이 남았습니다. 그의 숨결이 가까이에서 느껴졌고 오래 묻어뒀던 감정이 다시 피어났습니다. 이런 열정을 다시 경험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시작된 건 석 달 전의 일이었어요. 남도 관광버스 여행에서 만난 그 남자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을 잃고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2년은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어요. 45년을 함께 산 사람을 보내고 나니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졌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낯설었고 저녁이면 혼자 먹는 식사가 너무 쓸쓸했습니다. 딸아이가 자주 안부를 물었지만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괜찮다고만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도 대화가 길게 이어지지 않았고 TV를 보다가도 문득문득 허전함이 밀려왔어요. 그러다 작년부터 조금씩 바깥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딸이 권해서 시니어 센터의 여행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처음에는 시간이나 때우자는 마음이었는데 막상 떠나보니 새로운 풍경이 마음을 달래주더군요. 혼자 있을 때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가 덜 외로웠어요. 동호회 사람들은 대부분 나와 비슷한 연배였습니다. 각자 나름의 사연이 있었지만 여행을 떠날 때만큼은 모두 밝은 표정이었어요. 그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날은 2박 3일 남도 여행이었습니다. 전라남도의 섬들을 돌아보는 일정이었어요. 관광버스에는 20명 정도의 시니어들이 타고 있었는데 대부분 부부나 친구끼리 온 분들이었습니다. 나처럼 혼자 온 사람은 몇 명 안 되었어요. 버스가 출발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고 있던 나는 뒤를 돌아봤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였지만 얼굴은 여전히 남성적이었어요. 특히 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깊고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그는 혼자 여행 온 것 같았습니다. 나와 마찬가지로 창밖만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거든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의 이름은 강태호였습니다. 나보다 1살 위였고 역시 아내를 잃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퇴직 후에 여행을 다니며 사진을 찍는 게 취미라고 하더군요. 그의 말에서 나와 비슷한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나누는 대화가 생각보다 편안했어요. 서로 비슷한 처지였기 때문일까요? 그는 좋은 경청자였고 나도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날 저녁 숙소 근처 해변을 산책할 때였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태호 씨가 그 풍경을 카메라에 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떨림이었어요. 그가 사진을 찍는 모습에는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념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의 아름다움을 포착하려는 열정이 보였어요. 그런 모습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둘째 날에는 함께 섬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일행들과도 어울렸지만 어느새 우리 둘만의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는 내게 섬의 역사를 들려주었고 나는 그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작은 포구를 걸을 때였어요.
고양이 한 마리가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태호 씨가 가방에서 간식을 꺼내주는 모습을 보며 나는 그의 다정한 면을 발견했어요. 그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버스터미널에서 헤어질 때였어요. 우리는 서로 아쉬워했지만 왜인지 연락처를 주고받지 못했습니다. 나도 그도 조금 쑥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이 나이에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집에 돌아온 후에도 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 바다를 바라보던 그의 옆모습, 내 손을 살짝 잡아주던 그 순간들이 계속 생각났어요. 3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외로움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나는 다시 같은 여행을 신청했습니다. 혹시 태호 씨도 다시 올까 싶어서였어요. 마침 빈자리가 있어서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나는 계속 그를 생각했어요. 일상을 보내면서도 문득문득 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TV를 보다가도, 심지어 잠들기 전에도 그가 생각났어요. 이런 감정이 사랑인지 그리움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건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행 신청을 할 때도 망설였어요. 혹시 너무 적극적인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운명이라면 그도 같은 마음으로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어요. 버스에 탄 순간부터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오지 않았어요. 같은 자리에 다른 분이 앉아 있었고 나는 괜히 그쪽을 바라보며 혼자 씁쓸해했습니다. 같은 코스, 같은 숙소였지만 전혀 다른 여행이었어요. 첫 번째 여행에서 느꼈던 그 설렘은 없었습니다. 다른 분들과 어울려 보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이 자꾸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첫날 저녁 혼자 해변을 걸었습니다. 한 달 전 태호 씨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이었어요. 같은 노을, 같은 파도 소리였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둘째 날에는 다른 분들과 함께 섬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친절한 분들이었지만 뭔가 아쉬웠어요. 그와 함께 걸었던 그 폭우, 고양이에게 간식을 주던 그 자리를 지날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동행하신 한 분이 물어보셨어요.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냐고. 나는 괜찮다고 웃으며 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나 싶었어요. 마지막 날 버스터미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포기하자고. 한 번의 만남으로 이렇게 마음을 쓰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온 후 그 결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혹시 그가 다른 여행사를 이용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비슷한 남도 여행 상품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내가 갑자기 여행에 빠진 것을 신기해했지만 진짜 이유는 말할 수 없었어요. 두 번째 여행에서 돌아온 후 나는 더욱 그리움에 빠졌습니다. 그와 함께 걸었던 해변, 같이 앉아서 바라본 바다, 그 모든 장소들이 그 없이는 의미가 없었어요. 밤마다 그의 모습을 떠올리며 잠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 그의 웃음소리, 내 어깨에 살짝 손을 올려주던 그 따뜻함이 그리웠어요. 한 달이 더 지나고 나는 세 번째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번에도 그를 만나지 못하면 깨끗이 포기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세 번째 여행 첫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의 빗방울을 바라보며 나는 이번에도 헛수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호 씨는 역시 없었거든요. 출발할 때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다짐은 했지만 막상 그가 없는 걸 확인하니 허탈했어요. 하지만 이미 떠난 여행이니 최선을 다해 즐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첫날 저녁 숙소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그쳐서 달이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두 번의 여행에서 느낀 아쉬움과 그리움이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그래도 일단 떠난 여행이니 즐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분들과 어울려 이야기도 나누고 관광지도 열심히 둘러봤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해변을 걸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고 맑았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니 마음이 조금 평온해졌어요. 어쩌면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일행들과 함께 섬의 한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순간 내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태호 씨가 앉아 있었어요. 혼자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꿈을 꾸는 건 아닌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하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그의 얼굴에도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지난 2달 동안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식사 후에 우리는 따로 만났어요. 서로 얼마나 그리웠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가슴이 뛰었어요. 태호 씨는 개별 여행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행과는 다른 일정이었지만 마침 같은 섬에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그는 나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첫 번째 여행 후에 나를 계속 생각했다고, 연락처를 묻지 못한 걸 후회했다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비슷한 시기에 같은 지역으로 여행을 왔다고 했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2번이나 같은 여행을 다시 신청한 이유를, 그를 다시 만나고 싶었던 마음을,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해변을 걸었어요. 3달 전과 같은 장소였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확인한 후라 그런지 더욱 가까워진 기분이었어요. 바닷바람이 불어올 때 태호 씨가 내 어깨에 자신의 자켓을 걸쳐 주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온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단순히 자켓의 온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해변의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그의 손이 내 손을 감쌀 때 나는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이런 감정이 가능하다니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그날 밤 태호 씨는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겠느냐고. 나는 주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에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나는 일행과 떨어져 태호 씨와 함께 섬을 둘러봤습니다. 그가 미리 알아본 조용한 장소들이었어요. 관광객들이 많지 않은 해안가, 작은 어촌 마을, 고즈넉한 절터 같은 곳들이었습니다. 오전에는 등대가 있는 언덕에 올라갔어요. 섬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태호 씨가 내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했을 때 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수줍음을 느꼈어요. 점심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바다를 보며 식사를 하는 동안 우리는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의 젊은 시절, 아내와의 추억, 자식들 이야기까지. 나도 내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라 그런지
서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을 거니는 동안 태호 씨의 손이 자연스럽게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꽉 잡았습니다. 석양이 질 무렵 우리는 해변의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순간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게 감동적이었어요. 태호 씨가 내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어서 고맙다고,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다고.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해가 완전히 진 후 우리는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태호 씨가 조심스럽게 내 뺨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어요.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는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일시에 밀려왔습니다. 키스가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간절해졌어요. 그의 팔이 내 허리를 감쌌고 나도 그의 목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와도 우리는 뜨거웠어요. 잠시 떨어져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 둘 다 숨이 가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큰 갈망이 있었고 나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태호 씨가 속삭였습니다. 함께 가고 싶다고, 이 밤을 함께 보내고 싶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펜션으로 가는 길, 우리는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해변에서의 키스가 아직도 생생했어요.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는 조용히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품 안에 안긴 순간 세상의 소음이 모두 멈춘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래도록 기다려온 따뜻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품은 조용했고 넓었고 나를 있는 그대로 감싸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달빛만이 고요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전등도 켜지 않은 채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눈빛이 모든 감정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그가 내 손을 감싸쥐고 조심스럽게 내 어깨에 걸쳐 있던 자켓을 벗겨주었어요. 그 손길이 어찌나 부드럽고 조심스러운지 나는 그 순간이 오래오래 계속되길 바랐습니다. 그의 셔츠를 조심스레 풀어주며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손끝이 그의 가슴에 닿을 때마다 내 숨소리도 조금씩 거칠어졌어요.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을 홀로 지냈고 지금 이 순간을 허투루 넘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금 서로에게 천천히 다가가고 있다는 감정이 너무 소중했어요.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내 피부를 따라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와 그의 숨결이 가까이에서 느껴졌고 나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하나둘 깨어나는 걸 느꼈어요. 그것은 단지 열정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어떤 감각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침대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달빛만 가득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아주 조심스럽게 마주 앉았어요. 그가 내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올려놓았을 때 나는 그의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뛰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내 손바닥으로 고스란히 전해졌고 그 떨림은 곧 내 가슴의 떨림이 되었어요. 그는 내 이름을 부르며 나를 가만히 안았습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떨림, 간절함, 따뜻함.
그것 하나로도 나는 이미 충분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숨결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을 깊은 숨과 손길, 체온으로 전했어요. 그가 나를 감싸 안을 때 나는 단순히 안기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나를 다시 찾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기대며 눈을 감았고 그의 손은 마치 오래된 위로처럼 조용히 내 마음을 쓰다듬는 것 같았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의 파도처럼 맞물릴 때 나는 느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있다는 걸,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 안에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다는 거요. 68세의 나이에 누군가의 온기를 이렇게 깊고 진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건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기적을 지금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서로의 팔 안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창밖의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잠들어갔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평화롭고 완전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우리를 깨웠을 때 나는 이 모든 게 꿈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 눈을 뜬 나는 진짜 사랑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어요. 우리는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그리고 약속했어요. 다시 만날 것을, 이 사랑을 계속 키워갈 것을. 지금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행을 함께 가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의 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68세에 시작된 사랑이지만 어느 때보다 뜨겁고 진실합니다. 태호 씨와 함께하는 일상은 특별합니다. 아침에 함께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그가 찍은 사진들을 함께 정리해요. 저녁이면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작은 일상들이지만 그 모든 순간이 소중해요. 아이들도 우리 관계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기도 했지만 내가 다시 웃게 된 모습을 보고 안심했어요. 늦게 찾은 사랑이지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알아주었습니다. 3번의 여행이 가져다 준 운명적인 만남. 그 긴 기다림과 그리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사랑이 더욱 소중합니다. 68세의 나이에도 이런 완전한 행복이 가능하다는 걸 매일 확인하며 살고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더 많은 여행이, 더 많은 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시작된 사랑이지만 어쩌면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인지도 모르겠어요.